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이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분위별 주택 자산 변동 상황입니다. 분위라고 하는 것, 이거 뭐냐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택 소유자들을 주택 소유 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개로 나눴어요. 10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10분위로 한 거고 가장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1분위로 했어요. 1분위, 가장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 소유 가액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10분위의 주택 소유 가액은 9억 7,7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 1분위는요.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액은 9억 7,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이. 이전 1년 전에는 그것이 8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9%가 증가했어요. 가장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4%가 증가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9%, 11%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율은 작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율은 크고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가장 클까? 첫 번째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 것이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분위의 주택 소유량 몇 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요. 2017년에 2.64채였는데요. 이게 1년 후 2018년에 2.59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주택 소유 호수는 줄어들었다. 그런데 전체 소유 금액은 늘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즉 주택 소유 호수는 줄어들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이 10분위, 즉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싼 동네에 집을 갖고 있었고 그 비싼 동네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서민주택의 집값은 거의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바는 그것이에요. 이것은 국민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요 이제 통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2017년 1월 1일을 1일로 놨을 때 2018년 12월은 강남은 바로 1.21이 됐어요. 그래서 21%가 높아졌고 강북은 1.18이 돼서 18%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방 6개 도시는 어떻게 됐느냐? 1.01이에요. 1% 오른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10분위부터 1분위까지의 이 주택가액 변동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강남의 비싼 집값은 많이 올랐다. 강북은 그거보다 좀 덜 올랐다. 지방은 뭐 거의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주택 소유 통계에서 나타나는 그것, 즉 부익부 현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강남은 많이 오르고 왜 강북이나 또는 지방은 안 오르느냐? 이것은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이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서민주택, 지방주택은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민주택 값은 떨어지는 거죠. 또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잘 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강남의 부자 동네 주택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정부가 공급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부자주택은 공급해서는 안 돼. 공급은 서민주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민주택은 계속 늘어나. 지방주택은 계속 늘어나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지방에 이 혁신도시들이 곳곳에 생겨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방마다 이 큰 신도시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상가도 엄청나게 짓고 관공서도 거기다가 위치를 시키고 또 당연히 이 주택들도 아파트들도 굉장히 거기다가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죠. 결과는 뭐냐? 텅텅 비어 있어요. 뭐 미분양이 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에 이렇게 아파트들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값이 떨어지죠. 또 이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도권에서도 이 택지가 공급되는 것은 뭐 전부 변두리이거나 그 변두리에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급되는 그 아파트들의 성격은 주로 서민주택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서민들이 살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주택으로 수도권에서도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가격은 서민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좋은 거예요. 서민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거죠. 왜? 가격이 떨어져야 무주택자들이 들어가서 집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민주택에만 올인을 하는 바람에요. 이 부자들을 위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듣기도 이상하시죠? 부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그건 나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자들께서도.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뭐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부자 주택들, 강남 주택들, 이것의 희소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요. 왜? 공급은 안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계속 높아져 왔잖아요. 국민소득 1만 불, 거기에서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이 계속 높아져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압니다. 자동차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벤츠 자동차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벤츠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벤츠 자동차는 진짜 재벌 회장들만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길거리에 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만큼 좋은 것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좋은 게 공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택은 좋은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이 저 신도시로 옮겨가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강남 사람들이 다 옮겨갈 만한 신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죠. 강남 집값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 2000년대 초반에 그 판교 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소위 베벌리 힐스처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판교 신도시를 그런 용도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경실련이 나서서 반대하고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도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그냥 강남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남 이외에 대체되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남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의 그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층의 고급 주거지로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이 특히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재건축인가? 이거 강북은 내가 해줄 수 있겠는데 강남은 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층고가 또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현재 정책은 35층 이상은 안 해주겠대요. 근데 이게 층고가 높아질수록 채산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층고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용적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층고가 높아질수록 그 택지 안에 공지가 많아지고 거기에 공원용지가 많아지고 또 위에 조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을수록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더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31층으로 그걸 묶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지금 수십 년을 저렇게 그 재건축을 못하고 묶여 있고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 층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서울시 안에는 35층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밖에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60층까지만 올라가 있어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참 우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그 비싼 땅은 35층으로 딱 묶여 있고 변두리로 가면 이게 60층까지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근본 원인은 강남 사람들이 돈 버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부자 동네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참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 10분위 가장 주택 소유 가액이 큰 그 계층의 주택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 역설적인 현상, 부익부 현상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자,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이 주택 가격 또 주택 소유에서의 부익부 현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